안녕하세요. 포인트 리더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계속 똑같은 장소라 제가 오늘은 뒤에 이렇게 꽃나무를 갖다 놨는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좀 다른 분위기가 나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즉 브랜드 퍼스널리티, 즉 개성이라고 하는 저의 생각과 관점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경영에서는 그 브랜드 자체, 즉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라고도 하죠. 이 말보다는 퍼스널리티, 즉 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요새는요. 그것도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에서, 심지어는 제품에게까지도 의인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립스틱 색상에 따라서도 뭐 숨막히는 핑크, 뭐 애태우는 베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인격을 넣기까지도 해요. 강조하는 것은 심지어 제품의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의인화를 하고 퍼스널리티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퍼스널리티, 즉 나라고 하는 브랜드 개성에 관한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인트 리더 첫 번째 교육 시간 전에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죠. 저와 다른 분들이 사장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각자의 소개를 좀 해요. 첫 시간에 좀 소개 시간을 줄이려고. 이런 질문으로 각자의 그 퍼스널 브랜드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부분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뭐 이름, 저 이름은 뭐고요, 스폰서는 누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스폰서도 기억이 안 나고, 각오는 더더욱이 천차만별이니까, 아니, 전부 다 비슷한 톤이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과 생각, 그 총합이 사장님의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과 느낌,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예요. 자, 이걸 결론져서 얘기하면, 나를 강력한 브랜드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차별화된 생각과 느낌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강력한 브랜드로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차별화된 생각과 느낌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몇 기인가요? 그때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예전에는 피아니스트 열정녀였는데 지금은 누스킨 열정녀 누구입니다. 이름 봤어요. 이름이 누구였더라? 정은이었나? 하여튼간 그 누구입니다. 저는 절대 긍정 뭐 누구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절대 긍정하면 딱 누군지 떠오르죠? 저는 웃음소리가 기억나는 사업자를 기억해 주세요. 하하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우리 헬시컨 중에 한 분은 저는 불임에서 TR라인T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뭐 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도요. 저는 또 어떤 젊은 남자의 친구인데요. 저는 참나무 누구라고 기억해 주세요. 잠깐의 열정보다 자고 일어나도 불타고 있는 그런 참나무 같은 사람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정의하는 속에서부터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누구의 다운이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개성을 브랜드로 표현하세요. 열정을 표현하라. 열정을 표현하듯이 그렇게 리더는 자기의 브랜드를 표현해야 그게 바로 개성이 돼요. 어찌됐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결국엔 사람이에요. 개성을 가진 나라고 하는 브랜드와 또 각자들마다의 개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인정할 때 그 관계는 더 강력하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개성화는 단지 겉으로 포장하고 포장된 이미지, 뭐 사진 몇 장 이런 걸로만 그치는 걸,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저와 이 생각의 관점 공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브랜드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소비자 또는 리크루팅하고자 하는 대상들과의 좀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어찌 보면 이 과정은 인본주의적 과업으로의 인식이 필요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 포스트 코로나를 떠나서 다가오는 미래는 분명 일코노미, 즉 1인 가구라든지 그런 시대가 만연하게 될 거예요. 또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언컨택트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컨택트. 그러니까 대면 활동이 아닌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생활 동안 굉장히 만연해질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SNS가 필연적으로 연결의 도구로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괜찮은 여러분이 자기다운 개성을 찾고 또 이것을 잘 표현하여 누스킨과 접목하여 앞으로 있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그런 발전적 사업자가 되기 위한 진지한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를 펼쳐내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브랜드 개성화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SNS 브랜드 개성화를 성공하기 위한 방정식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방정식. 약간 좀 썼으니까 여기 지금 이미지에 나오죠. 이 방정식은 뭐냐면, 자, 자기다움 그리고 누스킨. 자기다움, 나다운 거와 누스킨의 교집합과 이 플러스 되는 거, 이 총합적인 거, 이것이 하나의 구성이고요. 또 하나는 곱하기 컨텐츠, 곱하기 채널. 이것이 바로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답다라고 하는 거. 뭐 그거는 오늘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뭐 좋아하는 것, 강점, 가치관, 자기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물론 여기에도 어떤 경쟁이나 어떤 1등, 2등 이런 게 아니니까 남과 비교하거나 나는 좀 무엇보다 강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의 강점이에요. 굳이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자기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자기다움과 그 다음에 누스킨,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스킨이 빠진 상황에서의 자기다움을 잘 표현하면 그건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지금 인플루언서를 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SNS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다움과 누스킨의 좋은 교집합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컨텐츠, 곱하기 컨텐츠, 곱하기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컨텐츠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장소가 채널이에요. 이 곱하기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나다움도 있고 나의 강점,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그것을 누스킨과 잘 접목한 그런 내용이 있어. 이건 있는데 컨텐츠를 안 만들어. 그러면 그냥 곱하기는 0이면 그냥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다움도 있고 자기다움과 누스킨의 묶음도 있고 컨텐츠도 만들었어. 근데 채널에다가 표현을 안 해. 그 채널은 되게 다양해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아니면 뭐 트위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SNS가 있어요. 이런 채널에 또 올리는 것이 또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과 누스킨의 교집합 그리고 컨텐츠, 그거를 표현한 컨텐츠, 내용이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내는 장소, 채널, 이것이 합이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잘 만들고 잘 자기 거를 찾고 개성화하면 그냥 SNS 브랜드 개성화를 통한 뉴스킨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일 거예요. 대부분 자기 다음이 뭔지 모르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나의 평범함, 그것의 특별함이 바로 스토리예요. 자기의 스토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기준이 나의 기준이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활발히 노력하고 활용하는 젊은 리더 그룹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이 방송에 좀 초대를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조교철이 묻고 리더가 답하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밤톨같이 잘생긴 젊은 그룹장 리더 한 분과 실무를 담당하는 탁구공처럼 예쁜 젊은 탑리더를 함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한 2회 정도를 걸쳐서 실무를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지금까지 브랜드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사실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협의적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즉 나를 브랜딩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찾게 되고 그 자기다움을 찾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좀 심도 깊게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것들,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자기다움을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그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